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희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한미회담 직후에 터진 이 반도체 악재. 다시 한번 볼까요? 이 VEU가 오늘 철회가 된 소식이 반도체를 무엇보다 좀 강하게 끌어내렸습니다. 이 VEU 철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Validated End Users라고 줄임말입니다. 쉽게 표현해서는 특별히 주던 신뢰 혜택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여파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에서 기술 유출을 통제하겠다라는 미국의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다음 화면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2025년 8월인 점을 여러분 주목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120일 이후에 이제 발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기술이 유출되는 걸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업계에서는요. 제가 아까 8월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8월에 뭐가 있었죠? 한미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제 양국 간 비공식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나온 것일 수 있다라는 관측과 해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여파는 지금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먼저 변영인 대표님. 네. 자, 중국 내 생산 시설이 위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오늘 또 시장을 보면 반도체 안에서도 정말 소수의 종목만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하락을 했는데, 자, 문제는 이 오늘만 하락하면 상관이 없는데 일각에서는 오늘이 하락의 시작일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이 추세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다 보니까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네. 일단 상무부의 발표 내용들을 좀 찾아보면 이 중국의 반도체 공장에 대한 현행 유지 그리고 운영 목적의 라이선스는 뭐 유지한다라는 기조가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현재 반입이 된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규제 제한 조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반면 이제 이 부분이 유지 보수에 관련된 일부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포괄적으로 좀 수용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120일간의 유예 기간을 좀 적용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공급 부족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다만 지금 현재 산업자원부가 지금 미국 정부와 추가적인 어떤 협의를 통해서 비유에 관련된 규제 부분들, 예외적인 어떤 허용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메시지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유예 기간 안에 해당되는 어떤 규제 조치가 좀 완화되거나 이제 해소가 좀 된다면 좀 다행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현실화가 좀 되면서 장기적인 흐름으로 좀 이어간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 기존에 투자했던 이 중국 안의 반도체 공정도, 특히나 이 장비주의 업그레이드라든가 추가적인 어떤 공정의 어떤 상향 부분에서 반입이 되지 못한다면 생산 수율에 좀 상당한 좀 영향이 좀 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생산성 저하 부분도 있고 메모리 가격의 어떤 가격 상승 요인도 내포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파급은 좀 클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아직 구체적으로 딱 확정돼서 좀 결정되기보다는 유예 기간이 좀 존재한다는 점을 좀 우리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이 추이가 좀 더 장기화가 된다면 중국 안에서에 관련된 반도체 공정 투자를 유지하기보다는 국내로 좀 리쇼어링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좀 부각되고 있고, 이 부분은 반대로 좀 해석해보면 저는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보다 선택지를 한국에서에 대한 집중도를 좀 높이게 된다면 이에 따라서 오히려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고 이익기여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원가의 어떤 부담률 안에서도 완화될 수 있는 어떤 포인트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좀 존재한다. 다만 이런 리스크가 좀 장기적으로 좀 이어진다면 약간의 어떤 수급적인 노이즈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반도체에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너무 빠졌었는데 삼성전자는 뭐 최대 3%까지 빠지기도 했었고 하이닉스는 5%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아까 연장되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질까? 안 이어진다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대응 전략
앞으로 매수세를 다시 잡아가야 되나? 이런 보유자 전략도 좀 중요해지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 이제 유예 기간이 이제 120일이죠. 일단은 만약에 이제 이게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는 그 120일 안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투자 자체를 이제 레거시화 좀 시키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전환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이제 공정을 바꾸게 되게 되면은 이제 가지고 있던 장비 같은 경우도 리드 타임이 또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또 그런 기간 자체가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추후에 4분기 실적 이후에 대한 부분들이 뭐 매출에 대한 이연 아니면은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제 생산에 대한 파급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새로운 기회. 물론 이게 결국에 나오게 된 이유가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과 관련된 AI 자립도를 견제하기 위한 부분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봤을 때는 물론 이제 중장기적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알리바바나 이제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다 계속 이제 AI 칩을 새롭게 이제 만들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쪽에서 제일 필요한 건 사실은 HBM입니다. CXMT 같은 경우는 결국에 27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그 회사들이 AI 칩을 만들어봤자 HBM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조금 가격을 높여갈 수 있는 충분히 협상력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내에서 지금 좀 많이 하락을 했지만 담아볼 수 있는 종목, 오히려 저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변영희 대표님의 종목부터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예, 저는 장비주 중에서 테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이 견조한 수급 동향들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좀 잘 이어갔고 오늘 4%대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의 노이즈를 좀 감안했을 때 뭐 이 정도 수준에서는 뭐 크게 우려스러운 수급 흐름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일단 2분기 실적이 지난 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3% 정도 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오히려 증가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파운드리 부분에 관련된 고객세 영향들을 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가시성 있는 실적 기조를 좀 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하반기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기회 요인들은 테일러 팹에 대한 가동이 2026년도부터 좀 본격화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4분기 매출 장비의 어떤 공급들이 좀 본격화된다 보면 이제 4분기 그리고 2026년도 상반기의 실적 반영 효과는 크게 좀 나타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표가 31,500원을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 26,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테스 소개됐습니다. 31,500원 목표가고요. 이어서 이화진 과장의 탑픽 종목은요. 이제 테크용입니다. 뭐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HBM 이제 웨이퍼 테스터 장비인 이제 큐브 프로브가 아마 지난달 8월 20일부터 이제 8월 30일까지 이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죠. 물론 이제 단가가 이제 QOQ 대비해서 굉장히 한 200% 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제 4월부터 한 7월까지 이때가 이제 IDM 3사, 이제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세 군데 다 컬 테스트가 다 마무리가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1, 2분기 때부터 어느 정도 키브 프로의 판매 대수가 어느 정도 부각이 됐지만은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는 게 3분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어제 오늘 이제 특히 기관 쪽 이제 외국인이나 이제 연기금 쪽에서 강한 수급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로 신규 이제 납품 대수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올해까지 총 135대까지 이제 납품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 2분기 때 실적이 생각보다 못 미쳤다라는 거는 그럼 3분기 때 이제 실적이 대부분 모여 있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핸들러 장비도 본격적인 하반기 그러니까 HBM4가 양산이 하나둘씩 이제 컬 테스트가 마무리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3,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가 이제 테크인 쪽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말씀해 주시죠. 네, 매수가는 3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니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궁금한 종목 Y 주제로 넘어갑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지난주부터 이 노란봉투법, 노봉법이 통과 이후로 로봇주들이 주목받기 시작하더니 오늘까지도 이 상승세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몇 개 종목은 좀 다르지만요. 자, 이 로봇주들의 지금 상승세, 노란봉투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펀더멘탈 관점에서 다른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게 있어서 그 화면부터 함께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주들이 현재 주목받는 이유. 현재 노봉법 관련 이슈는 단기 상승 모멘텀이다.
첫 번째, 로봇 산업 육성 정책 타임라인과 세부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주요 소부장 기업의 생산 능력 확대 일정 중요하고요. 기존 제품 경쟁력 및 신규 제품 공개 일정. 자, 그리고 상단에는 나와 있네요. IM증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저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지도 궁금하고 지금 로봇주들을 볼 때는 이 시세가 좀 단기적으로 나올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좀 확실히 추세가 왔다 이렇게 보십니까? 처음 이제 로봇 섹터가 처음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하죠. 그 네. 이슈가 나왔던 게 인건비 상승에 따른 향후의 대안책으로 나왔던 게 협동 로봇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안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고 뭐 최근에 노란 포트폴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로봇 섹터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매크로 지표죠. 그게 제가 봤을 땐 금리 인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두산 로보틱스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흔히들 이제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특히 북미 쪽의 법인이나 특히 유럽, 남미 쪽의 법인이 다 하나둘씩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 협동 로봇이나 다른 로봇들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가장 큰 매크로 지표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로봇 회사들의 주된 과제가 결국 원가 내재화를 얼마만큼 내려줄 수 있냐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로봇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의 한 1,000만 원대를 한 대 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4천만 원대, 특히 일본에 있는 화나기나 야스카오 같은 경우는 거의 8천만 원대에서 1억대 수준입니다. 대신에 그만큼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게 일본이고 대신 싼데 회전율이 높은 게 중국 기업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는 게 가장 주된 흐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로봇주 안에서 하나의 좀 부침이 있는 종목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 때문인데요. 변영희 대표님 이 유증을 공개한 시점이나 이런 걸 보면은 좀 그렇긴 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면서도 단기간에 너무 25% 빠진 건 좀 과하기 때문에 이 또한 보유자 전략은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 유증의 규모가 굉장히 좀 큽니다. 발행주 총수 대비 네. 한 36.8% 정도, 38% 정도에 대한 신주가 좀 발행이 되는 셈인데 사실 이 고점에 대해서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조금 결의가 좀 되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좀 크게 거쳤던 그런 종목들이 상당수 상장 이후에 오히려 가격 회복을 좀 못하고 있다는 측면들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성장성에 관련된 기대감 다 좋지만 자금 사용의 목적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400억 정도에 대한 조달분에서 180억 정도가 R&D 비용으로 좀 사용이 되고 80억이 시설 투자 그리고 나머지 75억 정도가 운영자금으로 하는데 여기서 한 60억 정도가 차입금 상환에 좀 들어갑니다. 물론 차입금 상환이 무조건 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일단 해당되는 재원들로 인해서 재무구조가 좀 개선된다는 것은 기왕에 유상증자를 하는데 전체적 어떤 비중이 차입금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이 부분을 리스크하다라고 좀 볼 수는 없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는데 다만 중요한 점은 12월에 상장 일정들이 예정대로 좀 진행되고 그 이후라면 오히려 주가 가치가 단기적으로 좀 희석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우리가 우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하락으로 종가 기준의 시가총액이 한 1,200억대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단기적인 저가 매수는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좀 유리한 시점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적인 유중에 대한 흥행 기대감이 나오는 시점에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도 여기서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로봇주 안에서 요즘 로봇주도 좀 잘 나가는 종목들은 잘 나가고 있거든요. 어떤 로봇주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이화진 과장님, 종목명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일로보틱스고요. 3분기 실적. 그러니까 최근에 2,500억짜리 이제 사옥을 이제 2,500억 캐파에 이제 증설을 했습니다. 작년도 350억 매출이 나왔던 회사가 2,500억 캐파를 나왔다는 거는 SK온 임원 자체가 8명 중에 4명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사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럼 추후에는 이제 SK온 쪽의 스마트 팩토리 쪽에 대한 수주 공급 계약이 가장 큰 모멘텀이라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가 매수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6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변영희 대표님. 예, 저는 하이젠 RMM을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액추에이터에 관련된 기대감 전체 로봇 원가의 30에서 40% 정도를 좀 구성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향후에 수요 대응 확점에서 우리가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창원 공장의 증설 투자 효과가 좀 반영되는 내년도를 우리가 실적의 어떤 기대 요인도 체크하면 좋지 않을까. 목표가 38,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7,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이젠 RNM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인 대표, 이화진 과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